이준석 돌풍에 때 아닌 장유유서 논쟁까지 불거졌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장유유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새로운 신세대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사실 이게 대선 관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경륜이 없이 이게 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그 영국에 밀리밴드라고 하는 39세 당대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이 정권을 잡는데 실패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흥행몰이 중 젊은 신예의 어떤 당대표 도전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돼서 정세균 총리가 장유유서를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 중에 한 명이죠. 이준석 전 최고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시험 과목에서 장유유서를 빼자는 겁니다. 라고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김연아 비대위원님, 장유유서 논쟁,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왜 저런 단어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경륜을 또 경험을 주장하는 중진들의 이미 조금 정치권이 많이 혼나지 않았습니까? 일근한 예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자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했다가 정말 몰매를 20대 청년들에게 네, 20대 청년들에게 경험 부족이라는 거 갖고 몰매를 맞았었는데 정치권이 아직 그 국민들의 좀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을 참 잊지 못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제가 이렇게 맥락을 들어보면 억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사람들이라는 게 지나갈 때 어떤 특정 단어에 딱 꽂히면 그 맥락에 대해서 별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당대회인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당대회에 또 이런 젊은 층의 돌풍입니다. 내부에서도 조금 의아할 정도로 지금 잠깐의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큰 새를 몰아가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최종으로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도전 자체가 특히 보수정당에서 저희가 4년 내내 지금 선거에서 연패를 하고 난 이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나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반응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이 9세대와 젊은 층의 세대 교체를 위한 어떤 서로의 공격이 아니라 저는 좀 그 건전한 경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진 쪽에서도 자꾸만 젊은 층들을 경험이 없다고 비하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존중하면서 뭘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경쟁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온다면 저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정말 소득이 있는 전당대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아 비대위원으로서의 입장이었고요. 정세균 전 총리의 장유유서 발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꼰대당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세균 전 총리가 해명을 했습니다. 오해다, 곡해다. 정당 내에 잔존하는 장유유서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다라는 해명을 해놨는데요. 김수영 교수님, 이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해명이 궁색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상대방 당에서 젊은 당대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민주당이 장유유서라는 게 있는데 좀 경험치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게 굳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만약에 상대방 당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할 일인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지금 정세균 전 총리도 뭔가 자신의 경륜, 안정 이런 걸 어필해서 자기도 경선에 나가고 대통령도 되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변화가 필요하다, 젊은 피가 필요하다, 좀 9세대는 낡았다, 이런 게 자꾸 얘기가 되면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당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젊으면 좀 경륜이 떨어지지, 대선을 어떻게 치르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나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을 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은요? 어쨌든 이제 객관적으로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 정당 내부에서 다선 중심 또 선수가 같을 경우는 연장자 중심 이런 문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근본적으로 혁파하기 위해서는 본회장에 자기 이름만 가진 사람만 앉는 것부터 모든 것들을 바꿔야 돼요. 영국식으로 사실은 먼저 오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배석하는 거 보면 초선 앞자리, 다선 뒷자리 이것이 바로 사실은 장유수 문화가 국회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상임위원장 할 때 다선 위주, 국회의장 다선 위주, 국회의 좌석 배치 초선부터 선수에 따라 뒤로 이게 장유수 문화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기존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말하자면 후보자가 그런 문화를 극복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장유유서이기 때문에 이준석은 안 되고 나는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답변이 충격적입니다. 내로남불 8.5, 무능 2.4, 거짓말, 성추행, 성추문에 대한 답변도 나왔습니다. 파랑, 내로남불, 무능, 거짓말, 성추문, 성추행 이런 단어들이 이미지로 거론이 된 겁니다. 정치지형 변화 결과 보고서 내용 중 조국 박원순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진 게 부정적 이미지 형성의 원인이 됐다는 진단 결과 민주당 이미지 의인화하면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무능한 4550 남성이다라고 민주당 스스로가 민주당의 이미지 결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랄까요. 4050 남성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뭐 어때서 자꾸 4050 남성이에요. 저는 반감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저렇게 스스로를 묘사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민주당의 서울, 부산, 청년 간담회에서는 더 적나라한 내용들이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순실 정유라 사건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최선을 다해 비난했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를 두고는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고 하면서 같은 비교 대상에 놓지도 말라고 합니다. 냉엄한 민심 앞에서 한줌도 안 되는 승리에 노출돼서 오만방자하기도 했고요. 저는 29살이고 저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싶어하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저희가 살고 싶어하는 동네, 해운대 이런 집들은 벌써 10억이 넘어갑니다. 분양가에다가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이 거의 억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청년들한테 그런 초기 대출 자금도 많이 힘듭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50대를 대표해서 50대 남성을 대표해서 민주당이 자체 진단한 결과 내로남불, 무능, 거짓말, 성추행, 성추문,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무능한 4050 남성이다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진단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50대 남성들이 다 저렇다는 게 아니죠. 그 중에 아주 일부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중년에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민주당 스스로. 50대가 남자들이 되게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50대 남성들 다 안 그렇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멋있고 젠틀하고 부드럽고 겉과 속이 같은 멋있는 4050 남성들 얼마나 많은데요. 제 주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왜 자꾸 그래? 그러지 말라니까요. 민주당이 예. 진단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하는 목적은 뭐냐면 병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진단을 정확하게 했으니까 민주당이 치유도 정확하게 잘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었으면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이니까 강력한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멋있는 4050 남성들도 많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